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이 책 맨 뒤에 있는 그 행동 지침을 예, 예. 30가지는 좀 따져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여기 예. 뒤에 또 요약을 좀 해주셨어요. 에덤 네. 그랜트 작가님께서.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을까요? 이 책이요. 와. 저는 진짜 아이 엄마에게도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이 아, 엄마 아빠 예. 부모님에게도. 예. 그러니까 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진짜 이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네.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교과서를 하고 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뭐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알 수 없는 이 세계에서 되게 뭐 코딩 가르쳐야 돼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하기를 계속하면서 아이와 함께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어떤 큰 사고의 틀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네. 서로의 의견이 극명하게 막 갈릴 때가 있잖아요. 예. 저는 제 과거가 떠올랐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이사갈 집을 아내가 저한테 말도 없이 혼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놓고 갑자기 새 집을 사자며 대출을 몇 억을 받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대출이야 우리 생활에 막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대출이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 네. 이런 고정관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계속 이제 설득하고 저를 좀 데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바꿨는데 나중에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새 집을 사면서 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되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네. 내 집을 마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럴 때도 만약에 내 의견이 상대방과 다르다면 좀 이런 책 읽어보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미래가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되게 큰 결심이었어요. 그렇군요. 아내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 그러네요. 그 뒤로 찍소리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정말 큰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은 이제 싱크 어게인 실전편, 고수편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직무 교육들을 하는데 네. 이제 팀장 올라가면 팀장 직무 교육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 단계로 올라가시기 직전 그런 직무 교육할 때 이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미 꼰대가 된 사람들은 이거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네, 이게 힘들더라고 많이 네. 바꾸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꼰대가 되기 전에 좀 말랑말랑할 때 말랑말랑. 이런 교육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네. 아마 좀 추천을 했으면 하는 책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거의 모든 세대가 다 봐야 되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읽으면서도 네. 제가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를 것 같고 예.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여전히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불안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좀 자각만 하더라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라고 느끼기만 해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좀 귀찮아요. 사실은 끝까지 생각하기가. 귀찮아. 요즘의 세대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남편이랑 이런 중요한 이슈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래라고 그걸 끝까지 뒷받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연구 조사, 내 나름대로의 사색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걸 하기가 좀 귀찮아진 시대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시간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지 않나?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시간도 안 주지 않나? 바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알려고 한 적이 있나? 네. 그럼 다시 생각을 끝까지 하는 거 사실은 네, 내 나름에서. 네. 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책을 읽고 어느 분에게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저는 뭐 대표적으로는 리더들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두꺼운 책은 제 기준에서도 두꺼운 책이에요, 사실은. 네. 일반적인 경제 경영서도 조금 더 두꺼우니까 네. 이런 책들은 사실은 기업의 차부장급들도 읽기 부담스러워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콘텐츠의 미래 같은 책은
정말 머리 뜯더라고요, 진짜. 머리 쥐어 뜯고 너무 어렵다. 저도 근데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네. 책이고 한글로 되어 있고 외계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도 쉬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읽으실 거고 맞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책 맨 뒤에 있는 그 행동 그럼요. 지침으로 네, 네. 30가지는 좀 따져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여기 예. 뒤에 또 요약을 좀 해주셨어요. 작가님께서, 에덤 네. 브레드 작가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다시 그러니까. 생각하고 요약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행동 지침 이렇게. 이렇게 하셔라. 네. 예, 30개. 네. 우리가 요거를 따져보면서 이게 방송을 마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너무 네, 좋죠. 네. 네. 이 첫 번째가 네. 과학자처럼 생각하라. 네. 책에서는 내견해를 네. 일단 가설처럼 생각하고 음. 데이터로 검증을 맞아요. 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 보통 조직 심리학을 하는 이 애덤 그랜트도 연구할 때는 사실 거의 과학자처럼 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요 부분은 네.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음. 두 번째가 의견이 아니라 가치관 차원에서 정체성을 찾아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신념은 바꿀 수 있다. 근데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나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 그 생각은 좀 틀렸고 지금의 이 생각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오히려 더 그 적절한 선택이 아니냐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당신의 의견과 충돌하는 정보를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왜 나왔냐면 보통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생각의 양극화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생각의 양극화가 원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Going to Extreme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Going to Extreme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분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돼 있는. 네. 이게 그 공학적으로 보면 30명 정도 이상이 되면 자연 분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30명이 안 되면 원래 청중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중은 30명이 있어야 청중이 돼요. 다양한 사람의 예. 분포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방송국에서 뭔가 이렇게 무슨 토론쇼 할 때 보면 네. 이렇게 보면 30명 넘어요. 보통. 이게 이유가 그게 있군요. 그들이 숫자를 세서가 아니라 네. 그 정도 돼야만 청중이라고 느끼는 건데 그게 공학적으로 보면 30명이 넘어야 자연 분포가 되는데 네. 거기에 정보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양쪽으로 홍해 갈라듯이 이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이게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견을 더 완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의견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당신의 의견과 충돌하는 정보를 찾고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는 뒤에도 나오지만 하여튼 그렇고 네 번째는 어리석음의 산에서 발이 묶여 있음을 인식하라라는 얘기가 저 요거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이제 다른 책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요 사례도 애덤 그랜트 책에는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미 다 잘 알려진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골키퍼 사례예요. 골키퍼요? 네. 골키퍼가 네. 그 페널티킥 할 때 네. 보통 이제 페널티킥가 나중에 승부차기 할 때 5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골키퍼 이렇게 키가 보통 190이 넘어요. 이게 외국의 골키퍼 하는 사람들은 190 팔 벌리고 있으면 팔도 길 거 아니에요. 저야 팔이 짧지만 그들이 딱 이러고 있으면 이게 골대가 좁아지거든요. 근데 네. 그 공이 날아가는 속도와 이 골키퍼 움직이는 속도 비교해서 이게 그 움직이는 게 훨씬 느리다, 공이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키퍼는 한쪽을 선택합니다. 한쪽. 네. 어떻게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움직여요. 근데 재미있는 책의 이 사례가 뭐냐면 조사해 보니 골키퍼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 30%의 슛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5번 쏘면 네. 하나 이상은 막는다는 얘기지.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근데 이들은 왜 움직이느냐. 이걸 일종의 행동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 아, 왜 안 움직여? 만약에 가만히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졌어. 고국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너 뭐야? 막 옛날에 만 20년 몇 년 전인가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는 가자, 그 왜 맞아. 뭐 테러 당한 적도 네, 있었죠. 어떤 진짜. 축구 선수가.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된다. 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일 월드컵 할 때 그 스페인전 할 때 승부차기 했잖아요. 이훈재가 그 5번째는 제가 무조건 가만히 있겠다라고 결심했었대요. 근데 진짜 가만히 있어서 막았어요 그때. 야. 한 골 막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네, 이훈재 선수 선택이 그랬었어요. 아, 똑똑한 선택이네. 예. 막아서 다행이다. 네. 맞아, 그죠. 자, 5번째. 네네. 의심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챙겨라. 음. 그러니까 뭐 아까 의심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행동 지침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6번째는 틀렸음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가져라. 아, 어렵다. 어려워요. 네. 뭐 거의 성인이 아닐까. 네. 예. 아까 로사가 그렇게 힘들다고 네. 했던. 네. 쉽지 않습니다. 대표님 틀렸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그 내용 아니던데요? 7번째. 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음. 아, 이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동 지침 중에 하나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상 겉보기만 좀 두껍다. 네. 그리고 당신 주변에 도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리더가 이제 예스맨이 팀장이 됐을 때 최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은 인간관계 갈등보다는 업무관계 갈등이 훨씬 더 세야만 잘 돌아간다. 그래서 팀이 네. 성과가 있다라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네. 건설적인 갈등을 피하지 마라. 당연히 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네. 이 책에 또 이제 그런 예시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이 약간 뻔한 얘기인데 하는데 그 예시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부에 해당되는 그 행동 지침이 있는데 2부는 개인과 개인의 그 네. 어떤 협상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설득력 있는 경청 이수를 연마하라. 공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공격하면 상대방이 그 방어하죠. 죽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네. 그죠?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죠. 그쵸, 예, 그쵸. 죽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경청을 배워야 한다. 좋은 얘기 같아요. 네. 11번째는 이유보다는 방법을 물어라. 요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유를 묻지 말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물어보면 자기가 그 방법을 이렇게 풀면서 자기의 허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찾아낸다가 아니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물어라. 그리고 어떤 증거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물어라. 야, 근데 이건 좀 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 공격같이 그러니까 들리는데. 되게 온화하게 그 토론을 풀어가는 방법에 네.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정말 전문 토론자들, 네. 협상가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책에 되게 예시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많이 배운 부분은 그런 협상이나 토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이 열리고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이 방송을 매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희가 사실 디베이팅을 거의 하지 않는데 너무 호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하거든요. 네. 저희 방송에서.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저도 책을 읽거나 하면서 의견이 다를 때 혼자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이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 책에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되게 그게 와닿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어떤 이야기일까? 디테일한 내용들이. 예. 그렇죠. 그거는 이 책을 구매하시고 읽는 독자분의 네. 숙제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걸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독자의 선택이다. 네. 네. 자, 그리고 13번째는 상대방에게 논점이 되는 의견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물어라. 네. 너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걸 믿게 됐나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걸 좀 나이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따지듯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따지듯이 얘기하지 말고 나이스하게 질문하듯이.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난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사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 아래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견 맞다고 타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여기 책에 적혀 있어요. 토론의 달인이에요. 예. 앞으로 모든 참석자들은 이제 다 다덤벼을 킹당할 것 같아. 그냥. 아닙니다. 14번째, 공통점을 인정하라. 네. 그 상대방하고의 공통점을 찾게 되면 이렇게 반대 의견을 그렇게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15번째는 보다 더 적은 것이 보다 더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근거를 많이 제시하게 되면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하지만 근거를 많이 제시하면 그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상대방이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틀렸으니까 너도 다 틀린 거 아니야. 사실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가 무너졌어. 일단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 이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많은 근거를 제시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좋은 팁 같아요. 이거 네. 맞네요.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라. 1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굉장히 맞고 17번째는 그냥 이렇게 디베이트 하지 말고 대화 자체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대화 자체를 해라. 네. 이게 이제 사실은 2부의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마지막 한 12개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이거 마지막은 뭐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집단 차원에 다시 생각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에서는 두 꼭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가 아이들에게 다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행동 강령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책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신학 깨기 토론을 하라. 신학 깨기 토론.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동안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깨는 그런 대화를 나누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뭐 아이에게 여러 개의 초안을 그려보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게끔 하도록 하라. 이런 팁들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짚어주는 게 이런 질문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 하지 마라. 근데 왜 아이의 이렇게 궁금하지 한계를. 그게? 미국 사람들도 이걸 물어보는 게 또 신기했었어요. 하나 봐요. 사람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예전에 그 이효리가 방송에서 강호동이 어떤 아이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랬는데 무슨 훌륭한 사람이 아무나 돼라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열린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열어두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10년 계획은 버리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 좋은 말이죠. 네, 작년에 네가 관심 있었던 게 올해 내년에 시들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러지 말고. 대표님은 계획을 어느 정도로 세우세요? 저요? 네. 계획 없이 살아요. 정말요? 예. 멋지십니다. 책에서 얘기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책 읽다 보니까 40대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서 이제는 40대 후반이고 내일 모레면 진짜 50인. 네. 그러니까 책 읽다가 40대가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10분 독서도 계획하고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계획하고 했던 게 아닙니다. 네. 저희 얘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도 다독다독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네, 이건 내 인생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원래 그런 일들이 잘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계획은 버려라 그 말씀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걸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계획장. 출판사에서. 아, 그래요? 네. 저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마케팅 전술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그래서 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1년에 한두 번씩 인생 점검을 해라.
점검 일정을 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네. 사실은 작가 딸리가 네. 그 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가 아마 그 책 제목일 텐데 네. 작가 딸리 스스로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그려보는 그 A4 용지 3-4장 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책 네. 뒤에서. 그 얘기로 아마 가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점검하는 네. 거니까. 네. 1년에 한 2번 정도 예. 업데이트 주기를 가지시고 생각을 한번 발전시켜 보시라 네.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걸 또 다 했네요. 400페이지가 예. 넘는 다 한 거 맞아요? 네, 다 했다고 하죠. 뭐. 다 네, 대표님께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아, 이 책의 진수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약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들어주신 네, 분들께서. 일단 뭐 책을 집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일부를 더 열심히 보시고 2부, 3부는 생각의 확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살짝 뭐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자면 네. 애덤 그랜트가 생각으로 또 책을 낼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지 못했던 네. 이야기. 그 책을 내면 또 강의도 많이 다니고 뭐 사람도 많이 만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업데이트된 무언가로 또 이 생각이라는 주제로 들고 나오지 않을까. 몇 년 뒤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무슨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다시 생각해 보니 또 이게 아닌 것 같더라. 제 제목도 떠오르는데 예. Think Again and Again. 저는 2PM이 떠오르네요. 저희 IP 방송이 이 우아했던 방송이 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되는. 왜요? 뭐 2PM이 어때서? 정말. 네, 저는 정말 이동훈 대표님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네. 분일까. 근데 오늘 뵈니까 아 정말 스마트하시고 40대를 책을 읽길 잘하셨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동훈 대표님 무슨 생각 하실까도 또 네. 궁금해졌고요. 네. 이렇게 이런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실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도 너무 기대되고 계획도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어떠셨나요? 즐거웠고요. 나오기 전에 사실 긴장 많이 했는데 또 왜요?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예, 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뭐 일단 오늘은 그 애덤 그랜트 교수의 Think Again으로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책은 좋은 책이다. 그리고 원래 책 제목이 다시 생각하라라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원서 그대로 그냥 Think Again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반갑고 저는 사실 이제 경제 경영서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책 리뷰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책을 읽는 독자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열심히 읽고 좋은 책 저도 잘 리뷰하겠습니다. 다독다독에서도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시고 네. 저도 앞으로 꼭 경청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시.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네.